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차트 1.pptx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파워포인트 2021 버전인데요. 파워포인트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항목 차트 1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다른 방법 열기로 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열기 창이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차트 1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5번 슬라이드에 그림 영역까지 색상을 채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서식, 값표시, 도형 삽입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서식 보면은 2022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축 지정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차트 내용 중에서 2022년 계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선택이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자, 눌러서 2022년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 보조축을 넣으라고 있죠. 여기 보조축이 현재 없는데 체크를 해주시면 보조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보조축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보조축에 이 간격을 보니까 20씩 증가인데 여기는 10씩 증가했고요. 표식도 보니까 표식이 좀 작은데 여기는 마름모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축 먼저 더블 클릭 해주시면 속성창이 열려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단위가 기본 10인데 20으로 바꾸고 엔터 쳐주시면 20씩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기본 세로축은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표식을 바꿔주셔야 되니까 꺾은 선을 클릭하셔서 전체에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채우기 및 선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표식이 나와요. 이 표식을 눌러서 표식 옵션에 가서 기본 제공이 지금 현재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마름모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로 해주시고 크게 되어 있는 거니까 10으로 이렇게 바꿔서 엔터 쳐주시면 크게 처리가 되고요. 색상은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까지 바꿨는데요. 그 다음 내용 보면은 값표시 중국의 2022년 계열만, 중국의 2022년 계열이면은 꺾은 선이잖아요. 이게 전체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중국만 하라고 했으니까 중국만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 내용들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블을 추가했는데요.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이블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레이블 옵션으로 갑니다. 자, 옵션으로 가서 보시면 레이블 위치가 있는데요. 자, 레이블 옵션으로 또 가시면 돼요. 레이블 위치가 있는데 위치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를 위쪽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레이블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 위치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이 창은 닫아줍니다. 자, 닫아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범례를 삭제를 합니다. 자, 현재 도형 삽입하기 전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력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에는 없지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례, 기존 범례는 필요가 없고요. 이처럼 테이블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범례를 여기에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범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없는 거니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차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을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 데이터 테이블 형태 있죠. 테이블 형태에서 범례 표지까지 현재 보이죠? 범례 표지까지 포함한 것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례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자,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보니까 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선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정색으로 다 통일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선택하시고 서식 탭 눌러서 여기 보면은 도형 윤곽선 있죠? 이걸로 해주면 돼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가로축 선택하시면 테이블까지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서식에 여기 이제 검정색 한번 선택이 되어 있으면 도형 윤곽선 검정색을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보조축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식 탭에 윤곽선 검정색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조축도 이렇게 색상을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여기 눈금선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눈금선을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는 모습 보이죠? 자, 이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도형을 뺀 나머지 것이 문제하고 똑같이 다 처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을 넣기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자, 도형 삽입해서 스타일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 글꼴 굴림 18포인트로 이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되죠. 자, 도형을 넣어야 되는데 서식에서 여기 도형을 삽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삽입 탭에서 도형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도형 눌러서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설명선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사각형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사각형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대략 여기 위치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콕 찍어 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수출국 뒤에까지 늘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왼쪽은 2차까지 2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시하는 곳, 노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지시 위치를 왼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절했고요. 위쪽으로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조금 올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넣을 건데요.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서 빠른 스타일을 눌러서 여기에 테마 스타일이 나와 있습니다. 테마 스타일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위 여기 있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넣어야 되겠죠.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홈 탭 눌러주시고 글꼴 클릭해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굴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쳐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 엔터 쳐주시고 자,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꼴색은 잘못하면 흰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바꿔주셔야 돼요. 검정색이죠? 글꼴색을 검정으로 꼭 바꿔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아래로 이렇게 키워서 비슷하게 맞추고 다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계속 바탕화면에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화면 선택하시고 차트 두 번째 2로 바꿔준 다음에 저장 눌러주는 제목 표시줄에 차트 2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